예비 며느리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해버린 인간 말종 50대 남성 김 씨를 알고 계십니까? (2019년) 경기도 안산의 한 다세대 주택. 30대 여성 수연 씨가 남자친구 그리고 예비 시부모인 50대 부부 김 씨 4배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. 결혼도 하기 전인 예비 며느리 수연 씨가 예비 시부모와 가까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 예비 시아버지 김 씨가 잘해줬던 이유가 컸는데, 예비 시아버지 김 씨는 평소 성격도 밝아 말도 잘했고 얼마 전까지 버스 회사에서 일할 때에는 동료들로부터 사람 좋다는 말을 자주 들어왔다. 그리고 가끔은 요양병원에 봉사도 다녔던 김 씨는 수연 씨가 오래전부터 부모와 떨어져 지내는 것을 알고 보양식품을 챙겨주는 등 수연 씨를 딸처럼 아껴주었다. 이러한 이유들로 수연 씨는 예비 시부모와 가까워졌고, 남자친구 집에 경조사가 있거나 여행을 갈 때면 빠지지 않았으며 가끔 만나서 시간을 보내곤 했었는데, 그러던 2019년 8월 13일 예비 시아버지 김 씨가 이틀 뒤인 광복절날 시간을 좀 내어달라며 수연 씨에게 연락했다. 이때 수연 씨는 별 생각 없이 약속을 잡게 되는데, 김 씨는 웬일인지 개인적인 일이니까 아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신과 만난다는 말을 하지 말라며 신신당부했다. 그렇게 이틀이 지난 2019년 8월 15일 오후 1시경, 김 씨는 자신의 차량을 두고 렌트카를 이용해 강남구에서 수연 씨를 차량에 태웠고 곧바로 이틀 전 예약한 경기도 포천의 한 펜션으로 향하게 된다. 평소 김 씨와 가깝게 지냈기 때문에 수연 씨는 어색함 없이 이동했지만 이동 시간이 길어지자 어디로 가는지를 묻게 되는데, 이때 김 씨는 그동안 아버지가 해준 게 별로 없어서 깜짝 선물을 준비했으니 가보면 안다고 말하며 차를 몰았다. 그렇게 한참을 달려온 두 사람은 당일 오후 3시경 경기도 포천에 방범용 카메라도 없는 복층구조의 무인 펜션에 도착하게 되고, 이후 김 씨는 주섬주섬 짐을 챙긴 뒤 펜션 안으로 들어서게 되는데, 사건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. 그동안 세상 좋은 사람인 줄만 알았던 김 씨가 챙긴 가방에는 속칭 필로폰이라고 부르는 마약과 발기부전 치료제 파파베린이라는 약물이 들어 있었고, 이후 수연 씨가 펜션에 들어서자 김 씨는 선물을 줄 게 있다며 2층으로 수연 씨를 유인했다. 그리고는 수연 씨를 2층 침대에 앉게 한 뒤 수건으로 눈을 가리려 했는데, 이때 놀란 수연 씨가 뭐 하는 거냐며 정색했으나 김 씨는 놀라게 해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 가만히 있고 팔을 내밀어 보라고 했다. 찜찜했으나 수연 씨는 일단 시키는 대로 해보았는데, 갑자기 김 씨가 너는 뭐가 나오는지 보자라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며 들고 있던 주사기를 수연 씨의 팔에 주사해버렸다. 깜짝 놀란 수연 씨가 팔을 뿌리치자 김 씨는 재차 주사하려 팔을 잡았고 또 뿌리치자 이번에는 먹이려고 입을 벌리려 했다. 놀란 수연 씨는 김 씨를 밀고 1층으로 도망쳐 밖으로 나가려 했으나 문은 잠겨 있었는데, 시간이 갈수록 머리는 어지러워지고 몸의 감각이 없어졌지만 필사적으로 도망친 수연 씨는 다행히 밖으로 나가 경찰에 신고했다. 직후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을 찾았으나 그 사이 김 씨는 도망쳤고, 경찰은 불안에 떠는 수연 씨를 병원으로 옮긴 뒤 현장을 살피다 김 씨가 범행에 사용한 주사기와 발기부전제를 발견, 즉시 영장을 발부받아 김 씨를 출국 금지시키는 등 수사를 이어갔다. 이후 경찰은 김 씨의 휴대전화 통신 조회 등을 통해 도주 경로를 추적하고 김 씨의 거주지를 파악해 잠복 수사를 해보았으나 별다른 소득은 없었으며, 그러다 김 씨의 아내 명의 차량을 범죄 차량으로 등록하는 등 다방면으로 수사를 이어갔다. 한편 범행을 저지르고 펜션에서 도망친 김 씨는 렌트카를
펜션에서 15분 정도 떨어진 가평의 한 야산에 버린 뒤 위치를 추적당하지 않도록 대포폰 세대를 번갈아 사용하며 수사망을 피했고, 이동 시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조력자 역할을 해주었던 아내의 차량으로 이동했다. 그렇게 김 씨는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다녔으나 도주 12일째가 되는 2019년 8월 27일 경찰이 범죄 차량으로 등록한 김 씨의 아내 차량으로 김 씨가 이동하는 정황이 포착되었고, 경찰은 이를 추적해 경기도 용인에서 김 씨를 붙잡게 되는데, 이때부터 더욱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. 검거 당시부터 김 씨와 그의 아내는 마약 한의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, 이는 도주 중에도 부부가 쌍으로 여러 차례 마약을 했다는 것이었고, 또한 김 씨는 과거에도 마약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, 이를 증명하듯 아내의 차량에서는 무려 160여 개나 되는 주사기 등이 발견되었다. 그렇게 붙잡힌 김 씨는 이후 경찰 조사에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내용들을 범행 동기로 진술했다. 김 씨는 요즘 들어 수연 씨가 아들과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아 위로도 하고 아들에 대한 진짜 속내를 들어보려 했다. 그러던 중 마약에 취하면 얘기를 더 잘할 것 같아서 투약했다라는 것을 범행 동기로 진술했다. 그리고 펜션에서 발견된 발기부전 치료제에 대해 김 씨는 평소 전립선 비대증이 있어 치료 목적으로 갖고 있었을 뿐 수연 씨에게 몹쓸 짓을 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. 사건 이후 아버지의 실체를 알게 된 아들의 행방은 알 수 없었고, 피해자인 수연 씨는 세상이 무서워져서 사람도 배우자도 심지어 가족까지도 못 믿을 만큼의 상처를 받아 병원에 다니며 한동안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. 이렇듯 자식들의 앞날을 망쳐버린 50대 김 씨. 그자의 재판 결과는 어땠을까? 2020년 3월 열린 1심 재판. 김 씨는 끝내 수연 씨에게 몹쓸 짓을 할 의도는 없었다며 주장했으나, 재판부는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발기부전 치료제는 정기적으로 먹는 약품이 아닌 일회용이고 치료 목적이라는 근거도 없다. 그리고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채 피해자를 만났고 마약을 강제 투약한 이유도 일관성이 없어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. 그리고 김 씨는 수연 씨에게 몹쓸 짓을 할 목적으로 마약을 강제 투약하는 등 인륜에 반하는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납득이 안 되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도주 과정에서까지 마약을 투약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. 또한 함께 마약을 투약한 김 씨의 아내에게는 징역 1년,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. 이후 선고에 불만이었던 김 씨는 항소했으나 2020년 9월 열린 항소심 재판부 역시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의 정당함을 인정했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.